네, 9월 10일 14시 기준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5명, 그다음에 9월 10일 오늘 현재까지 3명 추가되어 총 누적 확진자 467명입니다. 증상 유무 관련해서는 237명이 467명 중 237명이 무증상입니다. 감염은 불명은 오늘 새로 추가한 사람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어제와 변동 없이 중증 3명, 중등증 3명, 152명은 경증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13만 7,951건 중 양성 467건이고 현재 1,335건 진행 중입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우리 광주 환자 154명, 전남 환자 16명으로 해서 우리 시 총 가용 병상 수 246병상 중 잔여 병상은 76병상입니다. 최근 어제 오늘 확진된 확진자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확진자는 총 5명이 확진됐는데요. 성림 침례교회 해지정 검사가 3명입니다. 460번, 61번, 6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445번 접촉자가 463번 1명이고요. 현재 462번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확진된 3명은 석정 사우나 접촉자 1명이고요. 그 다음에 2명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장 밥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검사를 좀 시장에 다녀간 사람 검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8월 22일부터 9월 4일에 시장을 방문했던 분을 오늘까지 검사 완료하면 내일 정도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 주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30명 검사했고요. 1,995명 음성이고 현재 8명 검사 중입니다. 사전 질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80일 중에 60여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못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 문제인지 혹은 확산의 특이점이 무엇인지 방역 당국이 파악하는 지역 감염 유행 배경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전반적인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7월 26일 광륵사발 방문 판매하고 광륵사발 접촉이 감염이 대략 한 7월 26일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경부터 발생한 확진자들은 주로 8월 11일에 해외 확진자가 6명으로 피크를 이루면서 나머지 부분은 한두 명씩 발생한 것은 접촉자 중이거나 격리 해지하는 환자가 몇 명 발생해서 끝났고요. 저희들이 이제 3차 웨이브가 생긴 것은 지금 8월 12일 상무지구 유흥업소발로 생기면서 지금 3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무지구 유흥주점에서 2명, 12일부터 2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생을 하고 나서 유흥주점이 15일, 16일에 정점에 이릅니다. 유흥주점에 관련된 접촉자가요. 그러다가 17, 18일에 이제 2차 감염자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부터 저희가 16일 광화문에 다녀갔다는 그런 제보를 받은 게 이제 18일부터 해가지고 18일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19일부터 광화문에 다녀간 사람에 대한 자발적 검사는 한 15, 16일에도 이루어졌는데 그때 검사를 한 사람들은 되게 음성이 나왔습니다. 광화문을 다녀왔다는 사람은 저희가 추가로 제보를 통해서 버스를 타고 간 사람 명단과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71명의 명단을 받은 걸로부터 행정명령을 18일, 19일, 20일까지 시행을 하면서 검사를 시작해가지고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일부터 2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광화문발 확진자가 유흥업소 관련된 한 것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광화문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26일에 가장 피크를 이루는 39명이 나올 때는 이 광화문을 다녀왔던 264번 한 명이 이제 그 사람은 화순 거주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광주에 있는 성림 침례교회에 3번의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25일에 긴급하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성림 침례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30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3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6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숫자들은 대개 이 성림 침례교회와 광화문 사이에서는 뷔페 관련이라든지 청소 영역 학습지 관련이 산발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숫자가 들쑥날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림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한번 1차 감염이 생기고 27일, 28, 29일 사이에는 자가격리 도중에 증상이 발현하는 환자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고 그 가운데 동광주 클럽, 중흥기원, 그 다음에 시장 밥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또다시 한번 이때 39명 피크를 친 다음에 서서히 좀 숫자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중흥기원이나 시장 밥집이 생기면서 한두 명이 두 자릿수로 좀 늘어난 적이 한 며칠 있었죠. 그리고 나서 7일, 8일 이때쯤에는 이때 39명 피크를 이루었을 때 이때 자가격리 했던 사람의 해지자가 대량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 17 발생할 때 이 이틀간에 10명 이상이 자가격리 해지전 검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신규로 발생한 숫자는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일, 8일, 9일, 오늘 10일까지 해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큰 흐름을 보면 저희들이 여기 금양빌딩 관련해서 여기가 소강 상태로 한번 단 다음에 이 상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상무 유흥업소와 광화문은 어쨌든 동선이 겹치는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적 연결고리는 없지만 확진자들 사이의 연결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터지고 이것이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성림 침례교회가 한 곳에서 폭발적으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 관리망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숫자가 여기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지금부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는 성림 침례라든지 도심 집회 관련해서 늘어났는데 또 하나 우리가 고리가 생기는 게 시장 밥집, 중흥 기원, 그다음에 석정 사우나 이런 새로운 고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관건인데요. 물론 지금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과거 상반기에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양상과 지금 8월 이후에 확진자 발생하는 양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집단 발생이 거의 5배가량 늘었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그 지역 발생에서 무증상인 환자들이 지역 내에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걸 찾아내기는 어렵잖아요. 무증상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무증상으로 끝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갔는지도 모르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치유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전파됐을 것이고 누군가가 유증상으로 나타난 경우에 잡히게 되면 저희가 감염은 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다른 지역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우리 숫자를 많이 나타낸 게 성림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림 침례교회는 밀접, 밀집 이 3가지 요소를 전부 갖춘 지하에서 마스크 안 쓰고 노래하고 식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64명이 발생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사례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때문에 저희들의 발생 숫자가 굉장히 더 이렇게 숫자적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게 된 주요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큰 흐름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산발적인 발생 또 집단 발생 양상이 저희도 광륵사발일 때는 큰 카테고리가 한 8개, 9개 정도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카테고리 이외에도 뭐 전남 밥집
또 우리 뭐 가족들이 간 밥집, 모녀간 뭐 2명 내지 3명, 5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고리들이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고리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금양 빌딩보다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이미 퍼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증상의 감염자로부터 전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중요한 방법은 마스크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생활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방역 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이런 기원, 밥집, 석정 사우나도 이미 지금 3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 5명 추가 확진자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재래시장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오늘까지 마치고 나면 그곳이 정말 또 더 집중적으로 더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역팀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또 그 발생 양상에 따라서 또 접촉자들의 활동 방법, 활동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하고 한 팀이 되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쓰고 생활수칙 지키는 거. 많은 사람 있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저희가 추후에 나오는 그 확진자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확진자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전체 확진자 중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을 물으셨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발현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금양빌딩 이후로 한 겁니다. 한 27명 정도가 자가격리 도중에 확진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지전 검사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4번 이후인데요. 36명이 자가격리 해지 검사를 통해서 확진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개 이 36명 중에 한 50% 이상은 아까 성림 침례교회 자가격리 해지전 검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격리 해지 전에 이렇게 양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지금 보통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저희가 잠복기를 최대 14일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그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또 최종 노출일로부터 잠복기가 14일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증상이 발현되는 시점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증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전 검사가 실제 노출일로부터 14일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전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일 격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가격리가 14일이 됐었을 때 대개 해지전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검사하는 CT 값이라고 있거든요. 그 값에 봤을 때 대개 감염력이나 이런 것은 초기인지 말기인지 이제 끝나가는 무렵인지를 좀 100%는 아니지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해지된 이후에 격리가 지난 이후의 수치는 그렇게 위험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도 14일 격리하고 나서 만약에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볼 때는 검사하는 기간 최대한해서 일주일 내지 열흘 더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감염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또 저희들이 한참 혼란이 있었던 게 퇴원을 하고 났는데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재검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격리 해제 후 재검출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확진자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상적인 그런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 우리 시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확정 판정이 나오면 그 가족들의 격리는 어떻게 되고 또 격리가 길어지는 데 대한 고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지켜야 될 수칙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격리 기간 동안에 당연히 바깥 외출은 금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식사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면, 화장실 사용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아파트 공간에 저희들이 자가격리를 할 때도 최소한 화장실 공간, 세면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 걸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그 실태로 보면 저희들이 매번 자가격리 상황을 전화로 확인하거나 할 때는 그 집을 이탈했는지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각 그 집안 안에서는 서로 조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됐었을까 이거는 어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격리 중에 확진이 된 경우는 가족들도 다시 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조그만의 가능성이라도 최대한 그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집합 금지 업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 내용이나 계획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좀 돈을 내고 지방에다가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국비, 지방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이 중앙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기금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대상 시설, 지원 범위 등을 기준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혹시 또 우리 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조치할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나온 다음에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